네, 안녕하십니까. 장대성입니다. 네, 오늘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과 북한의 김일성의 토지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파워포인트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으로 SK그룹, 하나그룹, 두산그룹이 탄생되는 농업자본의 산업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 당시에 우리 민족은 정말 가난하고 무식했습니다. 해방 당시에 전 인구의 75%가 농민이죠. 그러니까 뭐 산업이라는 게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농민의 80%가 소작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소작농이 지주에게 바치는 소작료가 그 생산량의 50%를 바쳤고, 악질 지주일 경우에는 70%까지 뺏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 땅덩이에다가 그 1년에 뭐 쌀 몇 개만 나오는 데서 반을 지주에게 바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죠. 그땐 또 식구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극심한 가난 속에서 교육이라는 건 받을 수도 없었고, 그 외정 때 교육은 그 무료 교육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맹률이 80%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무식이 아주 쩌든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해방이 돼서 새 나라를 세우니까 이 새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 가난과 무식에 쩌든 이 농민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이었죠. 왜냐하면 인구의 대다수가 이 가난한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게 바로 그 소작농들이 사는 집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소작농의 집이고요. 이 오른쪽이 이 소작농들이 일하는 거죠. 이 쌀가마 이제 보리가마 이제 지고 가시지 않습니까? 이 양쪽 사진 두 사진만 봐도 이때 당시 이분들이 얼마나 가난에 쪄들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집마저도 이 지주가 지어준 집입니다. 소작농 자기 집이 아니에요. 자기 집도 없어요. 그냥 밖으로 타고 입고 있는 옷하고 이불만 자기 거고, 이 농기구도 다 지주가 사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주가 땅을 뺏어서 너 내 땅에서 농사 짓지 말고 나가라. 그러면 그냥 알그지가 돼서 길바닥에 나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권리고 인권이고 뭐 하나도 없는 정말 노예와 비슷한 생활을 했죠. 지주 밑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정말 큰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그 북한에서부터 먼저 이제 토지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북한은 나라도 세우기 전에 1946년 3월 그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걸 조직을 해가지고 김일성 도당들이 그 강제로 토지 개혁을 실시했어요. 이거 뭐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국가가 세워지질 않았으니까 임시인민위원회에서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북한 그 주민들 군민들을 그 유혹하기 위해 가지고 지주의 땅은 무조건 다 뺏어 가지고 니네들에게 공짜로 다 놀아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공짜로 땅을 놀아갖는다니까 대대로 그 소작을 하면서 가난에 쩔어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정말 환호의 기쁨을 이제 질렀죠. 이제 정말 낙원이 오는가 보다. 김일성이 얘기하는 대로. 그래서 농가당 약 4천 평이나 되는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는데, 이 뒤에는 이 김일성 도당의 그 흑심이 도사리고 있었죠. 이 분배받은 토지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저당을 잡히고 빚을 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절대로 매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작권만을 준 겁니다. 거기다가 현물세를 엄청 30% 이상을 징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고 나서 보니까 내 땅인 것 같았는데 보니까 소유권도 없고 현물세도 많이 내야 되니까 외정 때 지주 밑에서 소장농 한 거나 뭐 크게 다른 게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동안에 지주들을 이제 때려내쫓기 시작했죠. 6.25 전쟁 이후에 경작권만 인정하다가 1954년도서부터 58년도 사이에 농어협동화라는 걸 기치를 걸고 모두 다 협동농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강제로 다 뺏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내 의사대로 경작을 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지시대로 따라야 됩니다. 협동농장 관리인에. 그러니까 국유화가 된 거죠. 그래서 전 토지가 국유화가 됐으니까 어때요? 이 북한에 있는 국민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재산 가진 거 하나도 없고 돈 한 푼도 없고. 그러니까 김일성의 우상화, 독재화하는데 아주 철저한 좋은 기반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북한에서 이 토지 개혁은 왜 한 겁니까? 김일성 일가가 영원히 독재를 누리기 위해서, 독재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러면 남쪽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했느냐? 남쪽에서는 국가가 세워진 다음에 해야 되니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이후에 곧바로 농지개혁법을 만들면서 농지개혁 착수해서 6.25 직전인 1950년 5월에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950년 3, 4월에는
자기가 받을 땅에는 농사를 짓기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니까 지주의 땅을 무상으로 공짜로 뺏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유상 수용을 하고 유상 분배. 그래서 농민들에게도 너희들 땅값은 너희들 얼마 정도 내라. 싸게 처리를 할 테니까 하여튼 공짜는 안 된다. 그래서 돈을 내고 땅을 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유상물수와 유상분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을 뺏긴 땅을 내놓은 지주들에 대해서는 땅값을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땅값 보상을 얼마 해줬냐? 1년에 농산물 생산량의 150%.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어치의 농산물이 생산되면 1,500만 원으로 정한 거예요. 땅값을. 예? 그러니까 1년에 3,000만 원 생산되는 농값은 4,500만 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을 분배받은 농민들은 자기 땅값을 어떻게 내느냐? 대개 이정보 이내 농지를 주었는데 배정해 줬는데 농민들은 그 1년 생산량의 150%를 아까 지주들에게 150% 보장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똑같은 150%를 한 번이 아니라 5년간 분할 상환한다. 5년간. 그러니까 1년에 생산량이 1,000만 원이 된다고 그러면은 1,500만 원이 되는 거죠. 땅값이. 그럼 1,500만 원 5년간 나누면 1년에 300만 원씩 5년간을 내면 완전히 내 땅이 되고 내 소유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주들에게는 그때 당시에 다 현금으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값 150%를 뭘 줬냐? 지가증권이라는 걸 만들어서 준 겁니다. 현금 대신에. 이게 땅값 증권이죠. 그래서 지주들의 토지보상은 지가증권이라는 걸 발행을 해서 줬어요. 이게 유가증권이죠. 그런데 이 발행이 50년 4월 5월에 발행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6.25 전쟁이 났으니까 이 지주들이 이걸 가지고 피난을 간 거예요. 짐을 뭐 많이 들고 피난을 가겠습니까? 이게 부피가 자꾸 가벼우니까 이 지가증권, 이게 땅값 증권 받은 거죠. 땅값으로 받은 거. 이걸 가지고 피난들을 가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피난을 가니까 피난 가서 이걸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부산에서 이걸 가지고 지주들이 쌀도 사야 되고 집세도 내야 되고 생활해야 되니까 이게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값이 폭락을 한 겁니까? 지가증권이 시세가 폭락을 했어요. 만약에 여기에 이게 100만 원짜리다 그러면은 얼마? 막 10만 원, 만 원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조건이 있었냐? 여기에 100만 원이라고 써 있으면 그때 외정 때 일본 사람들이 경영하던 기업을 해방되고 나서 한국에다 놓고 일본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걸 귀속재산이라고 그러는데 적산재산이라고도 그러고 그 귀속재산이나 적산재산을 이 지가증권으로 살 때는 시세에 상관없이 여기에 적혀있는 금액대로 다 쳐준다고 정부에서 약속을 했어요. 여기 약정에. 예? 그래서 이거를 돈 좀 있는 분들 또 앞을 내다보시는 분들이 이 전쟁은 반드시 한국이 이긴다. 미국과 한국이 이기고 이 새로운 산업화 시대가 올 거다. 그런 분들이 이 지가증권을 싸게 사서 10만 원짜리 이런 거를 예를 들면 만 원에 사서 이 일본 사람들이 녹한 기업을 산 겁니다. 이거 살 때는 만 원짜리 얼마 쳐줘요? 원래 금액대로 10만 원을 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이 10분의 1에 산 거랑 마찬가지죠.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100분의 1 정도로 쳐주고 산 것도 있다고 그래요. 이때 이제 성경직물이라는 일본 사람이 하던 기업이 지금 그 SK그룹 창업자이신 최종건 씨에게 넘어가서 지금의 SK그룹이 됐고 지금 그리고 그 조선화약공판이라는 화약 만드는 회사는 지금의 하나그룹의 창업자이신 김종희 씨가 이걸 사가지고 하나그룹으로 지금까지 지금 성장했고 그리고 일본 사람이 하던 영등포에 있는 소화기린 맥주라는 회사는 박두병 씨라는 분이 이걸 사가지고 이거를 동양맥주로 이름을 바꿔서 경영하다가 이제 동양맥주는 벨기에 회사가 어디가 팔았는데 그 회사 기반으로 해서 지금 두산그룹이라는 거대한 그룹이 형성돼 있죠. 그래서 이 SK그룹, 지금 하나그룹, 두산그룹은 바로 이6.25 때 이 지가증권, 폭락된 지가증권을 싸게 사가지고 그 지가증권을 액면가 보장받으면서 그것으로서 기업을 사서 이렇게 커진 재벌그룹으로 커진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농업자본이 뭘로 됐습니까? 그 땅이 지가증권으로 바뀌었죠. 이 지가증권이 또 뭘로 바뀌었어요? 이 기업으로 바뀌고 그 기업이 커서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의 주요 역할을 하는 대재벌 그룹이 됐죠. 특히 SK그룹은 그 이동통신도 갖고 있고 SK이노베이션 저것도 갖고 있죠. 그 석유회사, 정유회사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 반도체 회사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그룹도 재계 728이 하나 아주 큰 그룹 아닙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공은 우리의 그 농업자본, 그 가난한 농업자본이 이 지가증권을 통해서 우리의 산업화를 만드는 기초를 제공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그 결단을 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청교도 자본주의 철학, 아주 독실한 감리교 신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를 세울 때 이 나라가 인간의 의지로서 경영을 하면 분쟁이 생기고 많은 다툼이 생기고 서로의 이익을 챙기려고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해야 우리가 미국과 같은 그 풍요로운 자본주의, 청교도 자본주의 국가로서 전 백성이 다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거다는 아주 강력한 철학의 의지가 있었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아주 깊은 믿음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 국가 철학을 뒷받침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하지 않고는 우리는 성공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외정 때 돈이 없어서 학교 못 다니던 사람들 전부 다 학교를 다니게 6년간은 의무교육, 국가에서 다 교육부를 내주는 거. 그래서 아무리 농촌에서 가난해도 학교를 다 애들을 보낼 수가 있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농촌 사회가 발전하는 거야. 희망도 생기고 공부하는 청년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농촌에서 되겠느냐? 그래서 농촌에 그 기술이 들어가고 그 농촌에 발전시키는 서구적 그 미국이나 네덜란드에 발전된 농업을 배우자. 그래서 농촌을 자꾸 발전시키는 거죠. 그리고 농촌에서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 또 공부 더 하고 싶은 학생들이 도시로 진출해서 고등학교, 대학을 나와가지고 대기업에 진출해서 또 공학도, 엔지니어도 나와서 또 기술자도 돼서 기술 한국을 만드는데 산업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죠. 이런 앞에 또 얘기한 대로 이 농업자본이 또 기업화가 됐고 산업화가 됐고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의 이 농지개혁과 의무교육 이게 다 청교도 자본주의 철학에서 비롯된 거죠. 이걸로 인해서 농지개혁이 돼서 또 의무교육화가 돼가지고 지금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세계에서 9위에 부강한 나라가 됐죠. 그리고 선진국가가 됐죠. 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 농지개혁, 토지개혁에 성공한 나라가요. 이 우리 대한민국하고 대만뿐이 없습니다. 대만도 잘 살지 않습니까? 필리핀 다 실패했고 그 남아메리카에 있는 뭐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 다 이 토지개혁, 농지개혁에 실패해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좌파 사회주의 국가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극심하게 가난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막 그 베네수엘라 수도에서는 막 카라카스 같은 데서는 약탈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농지개혁, 이 토지개혁의 이 대성공이라는 거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공입니다. 이거를 누가 한 겁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죠. 이거를 농지개혁이 된 국토를 가지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경제 건설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9위의 선진국 경제가 된 겁니다. 이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과 거의 민족의 반역자 김일성과의 농지 토지 개혁을 비교를 했습니다. 네, 그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